뉴스를 찾아서 또 기업을 찾아서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에 기업을 찾아라. 이서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라고요? 네, 주말 동안에 좀 이렇게 뉴스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좀 먼 기간, 즉 일정 매매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가까운 근시간 내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뉴스에서 많은 것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 대통령이 아페크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페크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증시에서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특별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태 FTA 상품과 사람 이동 자유로워야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GPS 등 이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제가 좀 더 뉴스를 찾아보니까 과거 내용 중에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진할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뉴스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다녀왔고요. 또 이게 정치적인 어떤 회동이기도 하면서 물밑으로는 또 경제 협력을 위한 또 기업 외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한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좀 뜰만한, 주목할 만한 테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기에 앞서 ITS란 무엇인가, 즉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ITS란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 즉 현대의 IT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체계에 접목시켜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신속하고 안전 그리고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이라든가 자동 단속 시스템, 운전자 정보 시스템, 최적 경로 안내 시스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좀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할 때 하이패스 쓰시죠? 그 네. 하이패스 관련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보면은 교통이 많이 막힌다. 그래서 안 막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또 진행을 되지 않습니까? 즉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고 버스를 탈 때 혹은 지하철을 탈 때 다음 몇 번 버스는 3분대에 도착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분야가 이 ITS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이렇게 가깝게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관심을 두었나 뉴스 플로우에서 잠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발언 내용을 잠시 자세히 살펴보죠. 한국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전국의 모든 4차선 도로에 보급을 해서 연간 최대 113원이 아니라 113억 불의 혼잡 물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예시로 들어서 이처럼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활용해서 국가 간의 연계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이 가운데 껴 있지만은 러시아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다각적인 요인에서 서로 연계 가능성도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ITS라는 분야가 향후 성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수주가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 마스터 플랜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되면서 이 부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발주도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교통부에서 내놓은 정책에서 보면은 2030년까지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도로, 1차선, 2차선까지도 모든 도로도 도로망의 지능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 내용에서도 살펴보면은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년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있고 현재 진행해서 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의 발주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손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버스 같은 경우 버스 정류소에 서 있으면은 어디에는 뭐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몇 분 뒤에 무슨 버스가 옵니다. 이게 돼 있지만 어디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수주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점,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시장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정부에서도 한 가지 예시를 보면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이 본격화가 현재 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통신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 전반적인 ITS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7년이죠. 2020년까지 3조 2천억. 예,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요. 1년에 한 4,500억 정도의 정부 투입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관련 부처, 관련 기업들의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이게 거기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내부 국정과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에이펙 국가들과 이런 걸 협력해서 수출이 일어나거나 같이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서 물류 혼잡 비용을 이만큼 절약을 할 예정이고 그게 진행 중에 있고 네.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희도 같이 참여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 혼란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은 이것으로 제가 뉴스를 찾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관련 ITS 관련주에 대해서 잠시 여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뭐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대형주에서는 SK CNC 가 있었고요. 소형주에서는 경봉, 비치로시스, SD 시스템, 그리고 KCS, 르네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정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두 개 종목이 연결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종목들이죠? 네, 6개를 그렇습니다. 뽑으신 각각의 거예요. 종목입니다. 네, 네. 바로 저 종목들이 관련해가지고는 집중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주목할 분야인데요.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분야를 보고 계신 거고 기업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관심주는요? 예, 탑픽 종목으로는 경봉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세컨드로 비치로시스라는 이 두 종목을 삼아봤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로 경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업 분야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첫 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 분야, 사업 분야도 있고요. 통합 관제센터 구축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ITS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집중화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경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경봉인데요. 이 ITS 관련해가지고 사업 수주가 올해 진행됐고 그리고 수주가 이미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44억 규모의 CCTV ITS 정부에서 수주가 좋겠죠. 그래서 사업 수주가 된 상태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ITS 3단계 구축 사업도 여전히 현재 수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좀 잠깐 해봤었는데요. 연간 목표치 500억 수주 정도 됐는데 지금 500억 수주 넘어서 한 700억까지도 바라본다라는 내용의 좀 귀뜸이 좀 있었습니다. 즉 지금 정부에서 발주되는 내용을 지금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이번 분기 이후 실적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것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치로시스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일정 사업 분야를 ITS 관련해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수주에서 보면 ITS 관련해서 수주도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아이템, 즉 테마 쪽에서 놓고 보면은 이 비치러시스도 한번 같이 놓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관련 사업 수주 같은 경우에는요, 파주시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분야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차트나 매수가도 네.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요. 네, 그 짧게 부분에 보겠습니다. 대해서 네. 그러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경봉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주봉입니다. 작년 지금 6월, 7월 해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1년 동안 아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아주 심하게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의 매물 소화는 일정 부분 다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전 저점대인 2,500원 근처에서 지난 7월 달에 저점을 한번 그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저점 테스트 중에 진행 중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그리고 실적 관련해 가지고 향후 4분기도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선 이하 즉 2,65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되 목표가는 전 고점대라고 여겨지는 3,300원 1차, 2차로는 한 4,000원 선까지도 보고 투자 전략을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시장 상황이 변동이 된다면은요. 낙폭이 좀 있다면은 2,500원 선을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꾸며나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비치로시스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치로시스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 같은 맥락에서의 상승이 큰 폭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6월 달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저점, 즉 2,200원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금 하단부, 즉 하단부에서 좀 지지력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보합선, 즉 전일 종가 이하에서는 2,35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 고점대인 2,900원, 2차로는 3,500원 선까지도 설정을 하면서 분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저점이 이탈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4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오늘은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